안녕하세요. 에오라낙입니다. 네, 후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오늘 3월 22일 오전 10시 7분 현재 기온 16도? 16도라고? 바람 엄청 불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춥게 느껴지는 날인데 온도는 따뜻한가 봐요. 근데 이 시간에 16도라고? 완전 깜놀. 보통 뭐 11도 이러다가 낮에 16도로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상기후 때문에 정상 기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아주 따뜻한 날입니다. 어제보다 따뜻한 날인데 저는 머플러를 아주 따뜻한 거를 두르고 왔어요. 우리 그 큰 사위가 언제더라? 2018년? 2017년? 2017년 연말쯤에 큰 사위하고 처음 상견례 할 때 이제 장인 장모님 뵙는다고 머플러를 굉장히 고급진 모직으로 된, 저는 약간 핑크, 남편은 그레이,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머플러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익혀서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 고급진 건지 뭐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우리 남편은 막 그냥 두두두 좀 핥고 다니는 거예요. 막 꼬기 돼가지고 내가 여보 이거 조서방이 준 건데 좀 예쁘게, 얘는 좀 고급지게 그렇게 많은 거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말면 되지. 우리 남편은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거를 착용하고 나면 항상 반듯반듯하게 펴서 이렇게 해서 놓기도 한답니다. 저희 남편의 뭐 장점이죠, 단점이죠. 사실 저는 이렇게 그 남자가 옷에 너무 까탈 부리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걸로 따지면 무난하게 끝판왕이고, 저도 사실은 바람 소리 들리시죠? 이거 문 다 닫았어요. 다 닫았는데 바람 소리가, 저도 이렇게 털털하게 끝판왕인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퍼스널 컬러 공부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제자리에 놓는 걸 연습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즈에 맞게 자르자니 전에 자르고 나서 남은 게 잘라내버려야 돼서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괜찮아요, 그냥 놓을 거니까 그냥 사이즈 안 맞아도 작은 대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자르고 또 약간 사이즈가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사이즈를 재서 자르는데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자르나 봐요. 제가 막 6장, 7장, 8장 이렇게 놓고 한꺼번에 확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 한 면이 고르지 않고 약간 조금 이렇게 삐뚤하고 뭐 튀어나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걸 올인의 연습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막 놨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껏 가르쳐본 학생 중에 역대급으로 털털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구마구 자르는 학생이 없었다는 거죠. 제 성격이 정교하진 않아요. 얼굴을 보면 되게 정교하게 그런 일을 할 것처럼 생겼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얼굴대로만 살면 같이 있는 사람 숨 막혀서 못 살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성격도 사실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고, 그 성격 편안해진 것이 사실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이제 30대 초반, 뭐 중반, 40대까지 해도 어디서 이제 일을 하면 이렇게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항상 했었는데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해요.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이 생겼다고 해요. 일단 얼굴이 샤프하니까. 그런데다가 이목구비가 또렷또렷 하거든요. 약간 서양적인 이미지, 애월한 이미지하고는 너무 안 맞죠. 그런데다가 몸이 조금 이제 마르고
말할 때 지금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해요. 원래 제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말도 칼처럼 딱딱딱 끊어지게 해요. 이렇게 뭐 부드럽게 연결하고 이런 말씨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투가 좀 저처럼 약간의 명령 쪽, 지시 쪽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저는 그냥 말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조금 상할 때가 그럴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해 보이는데 빈틈 바늘구멍만도 없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저는 빈틈이 벽돌이에요. 그냥 구멍이 숭숭숭숭 뚫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 2년 직장 생활을 같이 하다가 제가 이렇게 약간 다가가기가 어려운 느낌이라서 말을 못 붙이다가도 이제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야 제 성격이 너무 보기하고 달라, 애가 너무 튼튼하고 좋아 이렇게 말을 하면 와서 물어요. 그렇게 보기하고 다르다며? 이렇게 그래서 나 보기하고 많이 달라, 계속 다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친한 동생들이 언니는 정말 보면 볼수록 놀랍다, 너무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달라서 나쁜 건 아니고 달라서 더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친근감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영업을 오래 했거든요. 영업을 한 20년? 근데 처음 영업할 때부터 영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되고 고객과 만나면 하루 만에 친해져요. 그래서 고객이 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화장품 영업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는 코리아나가 엄청 유명했었죠. 코리아나 들어가서 최단기간에 팀장으로 승진하고 최단기간에 지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것도 임신 8개월에. 그렇게 임신 6개월에 운전면허 따고 새벽에 가서 아무튼 그렇게 열혈로 살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굉장히 신선한 자극, 도전 그런 게 됐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팀장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 팀장 됐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거 자극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활력을 주었던 그런 이제 세일즈 생활을 했었죠. 제가 이거 우리 남편 차잖아. 우리 남편 아까 나보다 한참 일찍 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지? 오늘은 각기 교회에서 할 일 일정이 교회 성경 공부하시고 일정이 달라가지고 차를 따로 가지고 가거든요. 아무튼 무슨 이야기, 성격 좋다는 이야기 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그때도 제가 되게 깡말랐어요. 둘째를 놓고 아가씨 때도 못 내려가봤던 체중으로 내려간 거예요. 정말 빼빼 말랐어.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뼈대가 있어가지고 체중이 막 남들이 볼 때처럼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빼빼 말랐을 때 사람들이 제 체중을 원래 제 체중보다 한 5kg 정도 적게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라 보였겠어요. 저는 아무리 말라도 사실은 40kg대로 안 내려가거든요. 둘째 낳고 제일 말랐을 때가 51kg였는데 정말 약했어요. 허리가 한 줌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뼈대는 조금 있어가지고 체중은 나갔는데 그 병들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이하로는 제 일생 가운데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빼빼하고 얼굴도 샤프하고 말은 딱 부러지게 하지, 앞에 서서 강의 잘하지 이러니까 남들이 굉장히 다가서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런 건 있었어요. 나도 저 지부장님처럼 되고 싶다.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들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하면 지부장님들이 뭐 여러 사람들 돌아가면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여성들의 로망이 나 저 지부장님처럼 되고 싶어, 내 꿈은 저 지부장님이야, 뭐
나의 멘토야,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어요. 외모에서 오는 거, 뭐 강의에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름 팬들도 있고. 그런데 또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인간적이에요. 얼굴이 인간적으로 안 생겼을 뿐이지,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각 안에 이제 지부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비서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경리나 총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비서들이 대부분의 다른 자기 지부장도 안 좋아하지만 다른 지부의 지부장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부탁을 하면 잘 안 들어줘요. 평소에 조금 이렇게 쌓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부탁을 하면 다른 지부장님 부탁은 몰라도 내가 양 지부장님 부탁은 제가 들어드릴 거예요.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저한테. 뭐 제품을 빌린다거나 심지어 약간 금전적인 것들도 있으면 제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면 현금 서비스를 해서라도 빌려주더라고요. 그 경리들이. 지부장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려요. 이렇게 인복이 사실 많아요. 제가 뭐 돈 빌릴 때도 딱히 뭐 돈 좀 빌려주세요 이래서 빌린 적은 잘 없어요. 잘 빌려줘요,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갚기도 잘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업할 때는 사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뭐 31, 32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가슴과 머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이 가는 대로 제가 따라가요. 사람 중심의 성격이라서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을 할 때 지부장까지는 잘 올라갔었지만 썩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빚을 진다거나 뭐 막 그만둘 때 막 제품을 왕창 끌어안는다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냉철함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얼굴은 냉철함으로만 생겼는데 가슴은 따뜻함으로만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굉장히 한 3, 4년 지부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심적으로 어려웠어요. 그 솔직히 말을 안 듣는 팀장들도 있었고 정말 지독스럽게 안 듣는 팀장이 있었어요. 저 있는 데서 제 앞에서는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자기 밑에 팀원들 모아놓고는 내 욕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그러니까 신입들은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팀장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아무튼 그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제가 40대에 또 다른 회사에 화장품 관리에 늦게 가서 리더를, 그때도 물론 승진을 해서 리더를 하게 됐죠. 리더를 하는데 사람 관리가 개꿀이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사람 관리하는 거 쉽고 가슴과 머리가 약간씩 100%는 아니지만 이제 약간씩 따로 움직이고 사람 관리를 잘했어요. 위에서 더 위에 리더가 놀랄 정도로 어떻게 나이도 젊은데 그렇게 잘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30대 초반에 울며 배웠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휘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조직의 리더를 할 때 두렵지 않아요. 공짜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낙하산이 힘든 거예요. 밑에서부터 계단을 밟아와야. 사회생활이 그렇잖아요. 일을 하는 어떤 업무적인 일이 실력이 아니라 대인관계가 실력이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관계가 실력이다. 똑똑함보다 따뜻함. 그런 말. 저는 그런 말 아주 좋아해요. 이제 교회를 다 와가긴 하는데 저는 은행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가야 돼서 영상은 오늘 마무리. 저 1.5kg 빠졌어요.
1.5kg 더 빼야 돼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어란